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브리픽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초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 피해 면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3건의 대형 산불이 발화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태아 성별 확인 파티에서 폭죽을 사용했던 게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일에서 6일 폭염과 함께 3건의 새로운 초대형 산불이 발화함에 따라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프레즈노, 마데라, 마리포사 등 5개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화된 산불 중 하나인 엘도라도 산불은 지난 5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와 지인들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젠더 리빌 파티에서 불꽃놀이 장치를 사용했고 이 불꽃놀이 장치가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엘도라도 산불은 현재까지 7,000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500여 명의 소방관과 헬기 4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5%로 알려졌습니다. 9개의 백신 개발 업체는 오늘인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우선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백악관이 11월 대선 전에 백신 승인을 강행하기 위해 안전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자 발표됐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업체로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 업체들은 백신을 접종받은 개인의 건강이 자신들의 최우선 순위이며 과학적, 윤리적 기준들을 강력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식약청 FDA의 기준에 맞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부터 사회생활이 모두 바뀌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재택근무의 좋은 점을 못 찾겠다며 보건당국의 백신 승인 이후엔 임직원들이 12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코로나19 여파로 확산하고 있는 재택근무 방식에 대해 좋은 점을 못 찾겠다고 토로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면 방식으로 모일 수 없는 것은 순전히 부정적이라면서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게 한층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굳이 추측해보자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5일 중 하루만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4일은 사무실 근무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에 대해선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들이 12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어들면 재택근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 시간 이후도 온라인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잘린 클락 박사는 어린이들이 컴퓨터 화면 앞과 밖의 시간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책을 읽거나 산책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늘인 8일 의회에 복귀했습니다. 경기부양 법안 협상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아직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주 정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천억 달러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 측은 1,500억 달러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번 주 내로 일부 경기부양 정책만 포함된 5천억 달러 수준의 소규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또한 이번 회기 동안 내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관광 산업 경기가 내년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광 산업 분석 및 컨설팅 업체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호텔 예약률이 작년 대비 90%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 경기 회복 모멘텀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업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2023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주 정부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올해 3월에서 8월까지의 관광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우편 소인이 선거일로 찍힌 부재자 투표를 선거 마감을 3일 후까지 집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편 지연으로 인해 늦게 배송된 투표도 모두 집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내무부 장관은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내무부 측은 집계 마감 기간을 연장할 경우 투표 집계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서명이 없는 등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지아주 발도스타시 에릭 하워드 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골반보다 더 내려 입은 바지, 즉 세기 팬츠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의회가 채택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하워드 시 의원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내려 입은 바지를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려 입은 바지가 젊은 층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시 의원은 발도스타시 내에서 세기 팬츠 조례를 위반할 시 첫 번째는 경고를 받고 이후부터는 $50의 벌금이 부과되는 마스크 의무 사항과 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